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요.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일단은 네 이제 곧 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죠. 은희 쌤은 맞아요. 이번 추석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취업 강사들이 추석만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9월부터 이제 하반기가 확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도 뜨고 CJ도 뜨고 막 미친 듯이 뜨고 있거든요. 네.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추석은 그래도 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추석에는 학원도 학교도 어느 것도 운영을 하지 않고 네. 학생들도 심지어 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석에는 그냥 계속 누워서 쉴 생각만 하는데 이번에는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 일단은 계획을 되게 촘촘하게 잡아놨어요. 일단 저희 강사님들이랑 화담숲도 가고 네. 아세요? 화담숲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처음 가봐요. 정말요? 진짜 네. 좋아요. 아, 벚꽃 그런가요? 때도 좋고 단풍 될 때도 좋고 아 다 그래요? 좋아요. 네. 홍보대사시네요. 그래서 네.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네. 맞아요. 민재 씨는 그럼 뭐 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분들은 사실 9월 29일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중계를 나갈 것 같아요. 연합뉴스에 이제 출근을 해서 아, 중계를 나갈 것 같습니다. 당일에요? 네, 퇴근을 한 6시쯤 할 것 같아요. 다른 연휴에는 그래도 쉬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연애 쉬지만 그래도 뭐 할머니도 뵙고 그쵸. 이렇게 저만의 시간이 이제 보장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연휴에는. 그렇군요. 아쉽죠. 노동요네요. 네. 노동요입니다. 네, 쌤, 안 그래도 올해 추석은 임시 공휴일과 개천절 등을 더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을 쉴 수 있죠. 10월 9일인 한글날에는 이후 3일간의 연차를 내면 12일간의 연휴도 가능합니다. 네, 최장 12일인 연휴를 맞이해서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 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간 적이 있는 만 25세에서 65세 한국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이번 추석 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은희 쌤이 보시기에 이렇게 긴 시즌에는 어떤 나라를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게 12일씩이나 이렇게 뭐 6일도 대단한 건데 네. 12일까지 쉴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외로 맞아요. 떠야죠. 네, 맞아요. 해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막 미주나 막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못 가잖아요. 네. 갈 수가 없는 그런 긴 거리, 장거리이기 네. 때문에 그런 데를 일단 떠나시는 게 좋은데 또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나이가 네. 또 이제 어려야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놀려면 저는 또 이제 유럽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고 네. 막 누워 있고 싶고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젊은이 분들, 네. 저도 젊긴 하지만 네. 한창 팔팔하신 분들은 장거리로 유럽이나 미주로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3, 40대 분들은 조금 쉬어야죠. 휴양지나 이런 데로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광지보다 휴양지를 추천한다. 30대부터는. 그쵸. 그렇군요. 네. 네, 또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자 26%는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1위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을 통한 아시아권으로 나타났고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순이었습니다. 은희쌤의 원픽은 어떤 건가요? 또 승무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네. 저의 원픽은 전 일단 휴양지 원픽입니다. 휴양지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액티비티나 네.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사실 뭐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뭐 태국은 뭐 푸켓이라던가 네. 방콕도 좋긴 한데 뭐 방콕 갔다가 제일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방콕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쇼핑도 하고 막 마사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푸켓으로 넘어가서 뭐 레저 스포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뭐 겪어보시고 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으로 가시게 되면 뭐 뉴질랜드라던가 네. 뭐 미주라던가 미주 같은 경우는 막 LA,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해서 돌고 오면 너무 좋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네. 갔다가 네. 라스베이거스 가가지고 카지노도 좀 보고 LA에서 이제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태닝도 좀 하고 12일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네네. LA 혹은 이제 다 자연 환경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뭐 뉴질랜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네. 차박하시고 네. 이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캥거루도 보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2일 연휴에 장기로 가볼 만한 곳들, 쌤이 아까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너무나 잘 알려진 명소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저는 진짜 잘 안 알려진 명소 중에 하나가 텔아비브거든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정말 처음 듣는. 처음 네. 들어보시죠? 보통 이게 성지순례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지순례 하러 많이 가시는데 네. 저는 성지순례의 목적 이외에도 네. 그냥 휴양으로 가셔도 너무 좋은 게 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게 그 뭐 호텔이 정말 좋은 호텔이 아니라 일반적인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냥 일반 음식점을 가더라도 네, 네. 우유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아. 뭐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 이런 부분 것들도 네. 이스라엘 오렌지랑 잽이 안 달라요?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 음식 맛있고 지중해잖아요. 네. 또 그리고 구시가지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음. 저는 비행할 때 특히 이제 텔아비브를 많이 비행을 갔었었는데 네, 네. 우연치 않게 네. 또 가고 싶은 장거리 비행 중에 하나가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정말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모로코와 델바이, 모로코는 어떤가요? 저 모로코는 제가 가본 건 아닌데 네. 제 친구가 이제 부모님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사진 찍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왜냐면 빛깔이 왜냐면 막 시장을 가더라도 네. 오색 빛깔이 찬란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제 특히 이제 인스타 하시거나 사진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로코 가면 막 노새 이런 그 타고 막 짐 네네. 싣고 다니는 그 막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나오는 영화의 그 색감 있죠. 네네.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정말요? 중동과 그 약간 미지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홀리셨어요 지금. 네, 그렇죠? 좀 홀리셨습니다. 네, 일단은 또 해외 여행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국내 여행지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근데 국내는 뭐 12일 추워지면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제주도 아닐까요? 제주도, 맞아요. 네, 제주도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등산도 한라산도 등반하죠. 그리고 혹시 스쿠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스쿠버 할 수 있는 네. 온도거든요. 네. 스쿠버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뭐 우도도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네. 많이 먹고 한 네. 12일 동안은 5kg 정도 찌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근데 한라산 등반을 그러니까 등반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라산 등반은 쌤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한라산은 등반을 안 해봤는데 네. 초보자 코스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라산이 되게 완만해서 네.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코스라고 들었습니다. 오. 네. 그러면 또 제주도가 요즘 많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부담이 되면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제주도가 부담되면 솔직히 강원도가 강원도. 강원도도 너무 좋잖아요. 네. 강원도도 놀거리도 많고 요즘엔 숙소들이라던가 리조트도 너무 좋게 많이 네, 생겨가지고 네. 요즘 날씨에는 강원도 특히 정선 이런 데 한 바퀴 쫙 돌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네, 이제 또 추석 연휴 여행지를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선물도 빼놓을 수 없죠. 은희 쌤은 선물을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근데 추석 때 받아봤던 선물 중에 가장 크게 가슴 깊숙이 이제 감동이 퍽 차올랐던 선물이 소고기가 아닐까. 소고기요. 빨간 그 마블링이 이렇게 딱 있는데 네. 막 이 사람은 평생 알고 지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선물은 소고기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이렇게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운영을 하는 운영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검색을 막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 소고기가. 비싸죠. 너무 비싸서 맞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뭐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게 뭐 화분이라던가 화분 중에서도 요즘 난 같은 것도 되게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젊은 세대들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난들이 있더라고요. 네. 막 블루 사파이어라고 있는데 뭐 꽃도 되게 오래 가고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한 10일에 한 번씩 물 주면 되고 그래서 네. 요번에는 그걸로 픽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쫙 돌려야죠. 돌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령별 식품 선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쌤 말처럼
20대 육가공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30대 이후부터는 건강 등의 이유로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전국 20대에서 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세대별 식품 선물 선호 조사 결과를 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3.2%는 명절에 식품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로는 말씀대로 육류가 뽑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뭐 맛있잖아요. 맞아요. 맛있기도 하고 이게 선물, 그러니까 추석 한가위, 풍성한 그런 명절이다 보니까 고기가 가장 뭔가 추석을 상징하는 그런 네.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 뭐 선물하기 우리 카카오 같은 걸로도 선물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보면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도 정말 많이 주고받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건강식품. 정말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먹는 거 위주로 무조건. 했었고 요즘에는 막 명품 비타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들 주고받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의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았나. 아. 특히 20대 분들도 건강식품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생일 선물에 건강식품 받았던 것 같아요. 명품 비타민 말씀하신 거. 그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네. 먹는 거나 이런 거 네. 좋아하는데. 아, 그렇군요. 딱히, 네. 통하셨네요, 저랑. 네네, 육류를 제외하고 선호한 식품 선물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는 선호하는 식품 선물로 육류가 가장 높았고요. 육가공품, 건강식품, 과일, 베이커리 순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30대에는 육류가 또 1위였고요. 과일, 육가공품, 건강식품, 기름 및 양념류 순으로 40대는 또 머지않은 또 육류가 1위였고요. 건강식품, 과일류, 육가공품, 기름 및 양념류 순으로 식품 선물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육가공품이 캔, 햄 이런 거 통조림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른들에게 젊은 세대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특히 이런 육가공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추석이나 명절일 때는 항상 이런 거 위주로 선물 세트가 네. 많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거랑 맞아요. 막 샴푸 세트, 막 참치 세트, 막 그리고 식용유 요런 조금 네. 그 LG 생건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정말 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되게 의외라고 느꼈던 부분이 특히 이제 캔햄 캔이죠. 네. 네, 그리고 소세지, 육가공품에 대한 그 세대별 선호도가 저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20대에서 2위에 오른 육가공품이 30대보다 선호도가 아무래도 더 높아졌고요. 20대는 한마디로 육가공품이 선호도가 18.5%고 네. 30대가 16.7%거든요. 그리고 40대는 13.7%로 4위까지 내려가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이거는 뭐 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1인 가구가 정말 많잖아요. 요즘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30, 40대 분들은 건강을 더 챙기고 아. 그러니까 신선식품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먹고 20대는 건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부제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뭐 소세지라던가 캔햄 이런 것들을 좀 장기간으로 보관이 또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을 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고기는 사실 소고기 선물 받으면 바로 먹지 않으면 냉동실에 넣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특히 한우 이런 거는 네. 아까워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배불러도 먹고. 그쵸. 네. 왜냐면은 이건 생생하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캔햄 뭐 아니면 참치 이런 것들은 뭐 몇 년씩이나 먹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끼니 때마다 생각나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좀 유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네. 생기는 그런 가장 큰 특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다, 또 보관이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육가공품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40대는 말씀대로 자녀가 있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주 먹지 않는다 등의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노동요니까 일단 직장인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취준생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직장인 분들은 뭐 신났죠. 맞아요. 아, 계속 노는데요. 뭐 사실 저도 되게 신났거든요. 네. 빨리 추석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서 추석을 보고 버티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곧 난 쉬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버티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며느리분들도 이번 추석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기니까 뭐 양가 갔다 오셔서도 좀 쉬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취준생분들은 되게 슬퍼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 서류 기간 자체를 기업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왜냐면 본인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인사팀들도 네. 놀아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서류를 막 20일, 25일 이렇게까지 받아버리고 네. 추석 때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필기, 면접 이렇게 되거든요. 놀지 말라는 뜻인가요, 취준생들은? 못 놀죠. 요번에는 특히나 못 놀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놀 때 놀아야 되는데 네. 남들 놀 때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능률이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일단 뭐 6일 기준으로 네. 했을 때 3일은 공부하고 3일은 놀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취준생분들 이번 설날 화이팅 합시다. 네. 네. 뉴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